1931년 5월 8일, 드디어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상하이에 도착해서 맞아주는 사람은 없으나 목적지에 도착한 것만으로 기뻤다. 도착하자마자 대한교민회를 찾아가 신고하고 백범 김구를 만난다. 얼마 후 존경하던 안중근 의사의 동생인 안공근을 만나게 된다. 안공근은 안중근 의사 순국 후 만주와 연해주에서 활동하다가 상하이에 임시정부 수립 후 그 소식을 듣고 상하이로 와서 임시정부에 합류하였다. 윤봉길은 그간 예산 실향리에서 계몽운동을 하다가 청도를 거쳐 상하이까지 오게 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를 들은 안공근은 감탄한다. 이런 상하이 땅에서 윤동지 같은 의가 거둔 젊은이를 만나게 되다니 볼수록 믿음직스럽기만 하군요. 과찬의 말씀입니다. 아직 이렇다 할 일도 해낸 것이 없습니다. 또 무엇을 해야만 나라와 결혜에게 도움이 될지 여러 가지로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비록 상하이도 옛날 같지 않아 독립운동이 시원치는 못해도 윤동지 같은 청년 지사가 있는 한 우리 광복 투쟁의 맥은 결코 끊어지지 않으리라고 믿어요. 임시정부는 그 당시 내부 갈등과 재정난으로 존폐 위기에 있었고 독립운동 활동도 침체되어 있어 윤봉길은 실망하고 있었다. 윤봉길은 우선 생계 해결을 위해 인삼 장사를 시작한다. 하지만 과묵하고 무뚝뚝하여 고객들의 마음을 사지 못해 몇 달 만에 그만두고 말았다. 안공근의 소개로 윤봉길은 교포실업가인 박진이 운영하는 말총머리 모자 공장인 미리공사에 직공이 된다. 직공 생활을 하면서도 미국으로 건너가 독립운동의 기본 지식을 공부하기 위해 하루 5시간 수면 습관을 지키는 윤봉길이었다. 윤봉길은 동생 남의에게 보낸 편지에서 고달픈 이 몸 회상컨대 밤새 달을 보며 걸은 날이 몇 번이고 구름을 보면서 잠을 잔 날이 몇 번이던가. 지나온 수많은 어려운 감회는 말로 설명하기 어렵고 글로 쓰기가 어렵다고 하며 역경의 상하이 생활을 전하였다. 안 선생님 덕분에 숙식도 해결되고 일자리까지 잡았지만 앞날을 생각하니 마음이 답답할 뿐입니다. 조국 독립을 위해 보람있는 일을 해보자고 이곳 상하이까지 왔는데 의식주가 좀 편하다고 생활에 안주하는 것이 무슨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윤동지, 서두르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 봅시다. 반드시 좋은 기회가 도래할 것입니다. 뜻이 있는데 왜 길이 안 열리겠습니까? 안공근은 거듭 윤봉길을 위로하고 격려하였다. 한낱 공장 직공으로 나날을 보내는 것에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한편 윤봉길은 직공들이 지적 수준이 낮고 자제력이 부족하여 서로 자주 다투는 것을 보고 미리공사 직공들을 규합하여 직공 친목회를 조직한다. 윤봉길의 리더십과 추진력으로 근로자들은 상부상조하는 유대관계를 맺어 생산량이 하루에 한 사람이 3.5개 만들던 모자를 5개까지 만들게 되었다. 하지만 윤봉길은 생산이 늘었음에도 오히려 임금을 삭감하여 직원을 착취하는 공장주에 항의하다가 사직하게 된다. 미리공사를 사직한 윤봉길은 중국인 세탁소에서 외무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그 무렵 상하이는 1932년 1월 28일 일본의 침공으로 일본과 중국 간에 연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윤봉길이 어머니께 보낸 편지에서 비행기 소리는 우르릉, 대포 소리는 꽝꽝, 기관총 소리는 호도독 호도독이라고 전시 상황을 전하였다. 얼마 후 윤봉길은 야채와 밀가루 상을 하며 중일 전황과 일군의 동태와 시대 상황을 살폈다. 결국 상하이 침공은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고 얼마 후 윤봉길은 상해 일일 신문을 보고 곧
일왕생일 행사 겸 상하이 침공 승전 축하 행사가 있음을 알고 거사를 결심한다. 백범 김구를 찾아가 목숨을 바칠 결심을 의논한 후 거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거사에 사용할 폭탄은 백범 김구가 준비해 주기로 한다. 결심을 굳힌 윤봉길은 백범 김구에게 가슴에 한 점 번민이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비장한 각오로 한인애국단 입단 선언문을 작성한다. 나는 적성으로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중국을 침략하는 적의 장교를 도륙하기로 맹서하나이다. 홍커우 공원을 답사하고 신공원에서 답청하며라는 명시를 남겼다. 일본의 상하이 침공 총사령관인 시라카와의 사진을 구입한다. 백범 김구는 무거운 마음으로 윤봉길에게 남길 말이 있으면 작성해보라고 한다. 윤봉길은 고귀한 생명을 바쳐 조국을 구한다는 비장한 결의로 자필 이력서와 두 아들에게 보내는 유촉시 등을 남겼다.